2023년 10월 21일 아부다비에서 UFC 294 155파운드 메인 이벤트로 이슬람 마카체프와 찰스 올리베이라가 타이틀 매치를 벌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사람의 재대결입니다. 마카체프는 24승 1패, 올리베이라는 34승 9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체프는 32세, 신장은 5피트 10인치, 리치는 70.5인치이며 올리베이라는 34세, 신장은 5피트 10인치, 리치는 74인치입니다. 마카체프는 24승 중 4KO, 11서브미션, 9판정승을 기록하였고 현재 나이는 31살이지만 9월 27일 32세가 됩니다. 올리베이라보다 2살 어립니다. 현 라이트급 챔피언이며 아르만 사루키안과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에서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2번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찰스 올리베이라를 상대로 암 트라이앵글 초크로 승리를 거두면서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상을 받았습니다. 마카체프는 분당 1.24개의 타격을 흡수, UFC 라이트급 역사상 가장 낮고 UFC 역사상 세 번째로 긴 12연승 기록을 보유하고 올리베이라는 11연승을 하였습니다. 마카체프는 아마추어 데뷔 없이 2009년에 곧바로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2010년 8월에 첫 경기를 시작으로 2015년 5월에 UFC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UFC 경력에서 13승 1패와 7번 내 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승리로는 11승 2패를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 웨이드를 이겼고 베테랑인 닉 렌치를 판정으로 꺾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루키안과 하모스를 상대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었고 터프한 타격가인 드류 도버를 암 트라이앵글 초크로 탭을 받아냈습니다. 티아고 모이세스를 이어 네이키드 초크로 서브미션 승을 하였고 랭킹 안에 있었던 댄 후커를 기무라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바비 그린을 손쉽게 TKO로 꺾고 2022년 10월 UFC 280에서 비어있었던 UFC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찰스 올리베이라와 맞대결하여 챔피언 벨트를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1일 UFC 284에서 패더급 챔피언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라이트급 1차 방어전을 치러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상위 랭커들인 올리베이라, 볼카노프스키, 댄 후커를 누르면서 그동안 순위에 없었던 선수들과 많이 싸워 이겼으나 과소평가받고 있었던 의구심을 털어냈습니다. 2015년 아드리아노 마르틴스에게 1라운드 KO 패배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마카체프의 분당 유효 타격은 2.35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와 레슬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스트라이크가 적습니다. 타격 정확도는 59%, 타격 방어율은 61%로 많이 맞는 편은 아닙니다. 분당 평균 테이크다운 횟수는 3.24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크다운 정확도가 60%라서 좋은 편이며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90%로 UFC에서 가장 높은 테이크다운 방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체프와 이번에 맞대결을 펼치는 상대는 UFC 최고 파이터 중 한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올리베이라는 34승 9패 33세입니다. 10월 17일에 34살이 됩니다. 두 명 모두 경기 전에 한 살씩 더 먹고 싸우게 됩니다. 올리베이라는 5피트 10인치이고 리치는 74인치로서 챔피언보다 3.5인치 더 긴 리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UFC 라이트급 랭킹 1위이고 전 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 주짓수 블랙벨트 보유자로 UFC 역사상 가장 많은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살 때 UFC 역사상 가장 많은 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1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리베이라는 2007년 11월 아마추어 데뷔를 했고 2008년 3월 프로, 2010년 8월에 UFC 데뷔를 하였습니다. 그는 UFC에서 2010년부터 싸웠기 때문에 많은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경기는 체중 감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이치와의 경기 155파운드에서 0.5파운드 때문에 타이틀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접전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판정승은 오직 9%였고 판정으로 패배한 것도 11%였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분당 유효 타격은 3.54로 공격적인 선수로 마카체프와 같은 테이크다운 선수는 아닙니다. 타격 정확도는 53%로 괜찮은 수준이고 타격 방어율은 51%로 약간 맞기도 합니다. 50% 미만은 아니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분당 평균 테이크다운 횟수는 2.32로 마카체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테이크다운 정확도는 40%로 테이크다운을 많이 얻지 못합니다.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55%로 마카체프의 90%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서 마카체프에게 한두 번의 테이크다운을 분명 당할 것입니다. 배팅 확률을 보면 마카체프가 4대1로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첫 번째 싸움에서의 확률과 비슷하여 시장에서 마카체프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카체프 -310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팬들이 투표하는 톱폴로지를 보면 66%가 마카체프, 34%가 올리베이라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첫 번째 시합에서는 팬들은 66%가 올리베이라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패배하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마카체프가 2라운드의 서브미션 승을 거두었으나 이번에는 올리베이라에게 첫 번째 시합만큼 나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네일 다리우시와의 경기에서도 1라운드의 피니시를 거두는 좋은 성적을 냈고 지난 게이치, 포이리의 챈들러와의 경기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베이라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판정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마카체프는 대부분의 승리를 서브미션으로 이겼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처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리베이라의 9패 중 8패, 약 88%가 KO나 서브미션으로 끝났습니다. 88%는 꽤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아부다비에서 열립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마카체프를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첫 경기 이후 1년도 안 되어 다시 재대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리베이라가 엄청난 실력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리베이라가 다리우시와 싸움을 한 지 고작 133일 만에 마카체프와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올리베이라 전체 캠프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올리베이라 스스로도 마카체프와 싸울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위험 신호로서 준비가 안 되었는데 싸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물론 올리베이라가 마카체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것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베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압박감이 높을 것입니다. 타이틀을 잃고 다시 복귀한다는 것과 한번 패배한 상대와 재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마카체프가 이번에도 올리베이라를 이긴다면 마카체프의 상대는 볼카노프스키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카체프는 한동안 챔피언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올리베이라와 달리 마카체프는 재대결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4라운드의 서브미션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